Happiness Map. 당신의 행복 지도를 그려라. 노애정 지음. 5장. 행복에도 전략이 필요하다. 1. 행복 지도를 그리는 딸들. 아이들이 어른보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데 있어서 빠른 이유는 무엇일까? 어릴수록 겁이 없기 때문이다. 아마도 만약에 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내가 나이 50이 넘어서야 자전거를 배울 수 있었던 것은 두려움이 자신감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만약에 넘어지면 어쩌지? 뼈라도 부러지면 어쩌지? 남이 비웃으면 어쩌지? 라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이혼이 늦어진 이유도 만약에 양육권을 뺏기면 어쩌지? 혼자 아이들을 못 키우면 어쩌지? 돈을 못 벌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이었다. 이어지는 공포에 쌓이게 되면 아예 포기하고 도로 주저앉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하지만 이 두려움의 장벽을 넘게 되면 그다지 어려운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나를 의심하고 괜한 걱정으로 주저한 시간과 에너지로 행복 지도를 그렸다면 지금은 너무도 달라졌을 것이다. 둘째 딸을 사산하고도 딸 둘을 더 낳았다. 셋이 닮은 듯 하면서 아주 다르다. 그들의 성향과 관심사가 삶의 스타일이 놀라울 정도로 판이하다. 반은 한국인의 부지런한 피를, 다른 반은 고대 그리스인의 강인한 피를 받은 혼혈하다. 속과 겉모습이 큰아이는 반씩, 둘째는 아빠를 더, 막내는 나를 더 닮은 듯하다. 첫째 딸은 태어날 때도 우라만 9파운드, 4.09kg으로 태어났다. 활발하고 쾌활한 성격을 가져서 우리 집의 행복 바이러스다. 성인이 되면서는 샬랄라한 롱드레스를 즐겨 입는 여신이 되었다. 다른 호주 애들과 달리 브랜드를 좋아하고 버는 돈을 아낌없이 자신에게 투자하는 철모르는 큰아이였다. 하지만 그런 속빈 강정이 코로나의 영향을 받아 결혼식을 미루고 또 미루는 사이 아들을 낳았다. 엄마가 되더니 딸은 10년은 훌쩍 큰 성숙한 여인으로 변신했다. 그제야 무성애를 알고 가족의 중요성을 깨닫는 듯했다. 첫 아이를 가지며 가졌던 두려움은 둘째 아이를 낳을 때 본능에서 뿜어낸 불가사의한 철의 여인으로 변했다. 나는 호주 대장정의 긴 여행의 끝을 딸의 둘째 출산에 맞추어 끝냈다. 첫째 손자와 2살도 차이가 나지 않아 도움이 필요했고 딸의 산후조리를 도우려고 딸 집 앞에 캠핑카를 세워놓고 지냈다. 그러다 주말이 되면 서로의 공간을 위해 캠핑카를 끌고 나갔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새벽에 전화로 날 깨웠다. 양수가 터졌다고 했다. 혹시 몰라 가까운 카라반 파악에 있어서 다행이었다. 그래도 떠나기 전 캠핑카 안에 물건들이 떨어지지 않게 정리도 하고 물을 채우고 가느라 20-30여 분이 걸렸다. 급하게 딸 집 앞에 도착했는데 앰뷸런스가 뒤따라오더니 같은 집으로 들어갔다. 집은 아수라장이었다. 집이 떠나가라 우는 2살 손자 쪽으로 가보니 딸과 상위는 목욕탕에서 아기를 받고 있었다. 딸은 타일 바닥 위 목욕 타월에 주저앉아 탯줄이 아직 달린 아기를 가슴에 보듬고 있었고 손자는 그런 엄마 옆에서 엉엉 울고 있었다. 머리가 까치집이 된 사위는 그 어중간한 사이에서 엉거주춤 산파 역할을 하고 있었다. 다산을 한 엄마에게서나 볼 수 있는 광경을 그것도 겨우 2번째 출산에 양수가 터지고 곧바로 아기가 나오는 예는 극히 드물다. 첫 아이도 12시간이 넘게 걸렸으니 로켓뿐만은 모두 상상하지 않은 일이었다. 처음에는 늦게 도착해 너무 미안했지만 생각하니 다행이었다. 하마터면 길 위에서 혹은 차 안에서 애를 낳을 뻔했으니 말이다. 그들은 너무 침착했고 용감했고 위대한 부부였다.
난 입을 다물지 못한 채 호들갑을 떨지 않으려 애썼다. 딸이 나를 보고는 참았던 모든 복받치는 감정을 놓으려는 찰나 넌 너무 용감해. You're so brave 라는 말로 정신을 가다듬게 했다. 앰뷸런스 간호사들과 딸은 탯줄을 끊지 않기로 결정하고 아기를 가슴에 품은 채 밖의 스트레처까지 걸어나갔다. 아, 이 아찔한 광경은 엄마는 위대하다. The Great Mom 이라는 제목으로 뉴스에나 나올 법했다. 딸은 이제 잘 다니던 직장에 육아휴직을 2년을 쓰고도 모자라 결국 휴직계를 내고 전업주부가 되었다. 그 위대했던 엄마가 언뜻 뒤돌아보며 자신의 정체된 모습과 경력 단절로 쌓아놓은 커리어를 걱정하고 있다. 호주나 한국에서 보는 여느 여자의 일생과 비슷하다. 둘째 딸은 아빠를 많이 닮았다. 미안하게도 나를 닮은 것이라곤 작은 키다. 늘 활발한 언니 옆에 대기하는 조용한 조연이었다. 내성적이라 잘 표현하지 않았지만 싫은 일은 하지 않는 고집과 깡이 있었다. 둘째와 셋째가 바이올린을 배우고 있었다. 연습하라는 나의 소리에 막내는 싫어도 울면서 했지만 둘째는 조용히 바이올린을 케이스에 담고 소파에 누워 무건항쟁을 했다. 확실한 자신의 의지를 보고는 놀랐다. 공부를 가르쳐 주려고 한두 번 아니지 라는 소리에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는 이유는 무언가 자존심에 상처를 긁혔음이 아니었을까. 내 딸은 맞는데 도통 잘 모르겠는 조심스러운 아이였다. 그런 수줍은 줄만 알았던 딸에게 하고픈 스포츠 하나를 고르라 했고 리듬 체조를 선택한 것도 반전이었다. 흔치 않은 것에 대한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비로운 아이였다. 리듬 체조의 부드러운 곡선과 강한 끊어짐이 딸아이에게 꼭 어울렸다. 마음껏 마음의 것들을 표현하기를 바랐다. 그 덕분이었는지 근거 없는 자신감이 충만한 아이로 나를 놀라게 했다. 호주는 한국과 달리 대학을 목숨 걸고 가려고 하지 않는다. 대학은 어지간히 공부에 관심이 있는 아이들이 간다. 그렇지 않고는 헤어드레서, 요리사, 배관공, 목수 등이 되기를 원하는 애들이 10학년, 고1에서 마친다. 그리고 기술학교를 가거나 직접 수습생 인턴으로 들어가 배운다. 매우 현실적이고 생활 낭비도 없으며 원하는 일을 하니 만족도와 실력도 좋다. 화이트 칼라와 비교해도 일찍이 시작한 그들은 일에 자부심이 있고 돈도 엄청나게 잘 번다. 둘째 딸은 딱히 좋아하는 것도 모르겠으니 고1만 마칠 수도 없고 그냥 쭉 고3까지 다니면서 대학 시험을 치르게 되었다. 미안한 얘기지만 나는 속으로 네가 대학에 가면 내 손에 장을 찢은다고 생각하면서 차마 상처받을까 말을 못했다. 천재는 분명 아닌데 공부는커녕 숙제도 언제 하는지를 모르겠을 정도였다. 그런데 대학에 간 것이다. 입학시험 성적은 자신 이외에 아무도 모른다. 아무려면 어떠랴 갔는데 하마터면 내 손을 찢을 뻔했지 말이다. 호주는 대학을 들어가긴 쉬워도 졸업이 어렵다는데 잘 견뎌주기만을 바랐다. 그런데 반년이 지났을 때 영양학과로 이름난 대학으로 편입을 할 거라 했다. 다시 한번 아이고 한 번의 운을 너무 믿는 거 아니야? 네가 들어가면 다시 내 손에 장을 찢은다고 하며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이번에도 기적을 만들었다. 남편의 말이 옳았다. 그녀는 조용한 성취자, quiet achiever였다. 얄궂은 멋쟁이, 매력이 뿜뿜 뿜어났다. 그러던 딸이 교환학생으로 캐나다에 갔다. 딸의 지구 탐색이 시작되었다. 4년 동안 온 세상을 휩쓸고 돌아다녔다. 캐나다의 스키 리조트에서 일하며
눈이 좋아서 포근한 눈을 찾아 겨울의 일본으로, 따뜻한 오키나와 호스텔로 옮겨 침대볼을 갈면서 놀았다. 남미 끝 파타고니아로 가는가 했는데 노르웨이의 백야 오로라를 보여주는 여행 가이드로 남쪽 유럽 포르투갈에서 서핑을 배웠다. 인도로 가서 명상과 요가를 끝으로 집시의 전성시대를 마감했다. 내가 너무 몰랐던 둘째 딸은 두려움을 모르는 엄청난 도전자였다. 몰라볼 정도로 성숙해진 딸은 호주로 돌아왔다. 공부에 영 관심이 없었던 딸이 일하며 공중보건대학원을 다닌다. 셋 중에 가방끈이 제일 길어졌다. 원하는 삶의 스타일을 찾아 서핑이 가능한 도시의 터를 잡고 가능한 집에서 일을 하며 자신만의 행복 지도를 그리고 있다. 사산한 딸 대신 보내주신 감사한 딸이 막내다. 다른 아이들과 임신 과정이 많이 달라 아들인 줄 알았다. 딸을 낳으면 그리스인 이름을, 아들을 낳으면 한국 이름을 짓기로 했으니 아들 이름을 지어놓았다. 하지만 아들 같은 딸에게 지어놓은 한국 이름을 주었다. 아이는 좀 특별했다. 툭하면 열이 38도가 넘었고 찾아간 의사는 나도 의사 노릇할 법한 해열제가 처방의 끝이었다. 그러다가 득기야는 아기를 부부침대 가운데 모시고 신주단지 깨질세라 조심하며 지내기를 3년을 했다. 그러다가 전문가의 도움으로 우리가 다 아는 일관된 훈련으로 딱 3일 만에 고쳐진 아이는 순둥순둥 자기 침대에서 잘 지낸다. 어찌 잘못될까 두려워 벌벌 떠는 부모를 아이가 조종했었다. 책임감이 강하고 독립적이며 논리적인 딸은 이제 외식을 할 때면 나의 메뉴를 골라주고 미래를 걱정해주는 성인이 되었다. 하루는 문신을 하고 싶다고 했다. 첫 문신으로 한 팔에는 엄마가 주는 정신적인 유산, Spiritual Legacy를 새기고 다른 팔에는 아버지의 유산을 새기겠다고 했다. 문신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의젓한 생각에 감복했을 뿐이다. 그리고 딸에게 멋진 생일 선물로 문신을 해주고는 평생 유산처럼 살라 했다. 멋지고 당당하게 라는 한글이 딸 팔 위에 파랗게 살아있다.